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12월 27일 알테오젠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알테오젠 상황부터 좀 차분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일 알테오젠에는 두 가지 공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이 옵션 계약 관련된 내용인 거고, 또 하나는 대표이사 변경 건입니다. 근데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이 옵션 계약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 관련해서 좀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경우 같이 좀 짚어보면서 앞으로의 알테오젠 주가 반응, 그리고 시장에서 현재 알테오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시장 판도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본격적으로 분석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좀 같이 좀 보게 되면요. 알테오젠 이 홈페이지에 공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기술 이전 계약이 아니라 옵션 계약이 나온 거예요. 계약 상대방사의 이제 제품 경쟁 구도 관계로 회사명 및 제품명을 비공개로 약정을 했대요. 근데 여기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판매 중인 제품에 Alt-B4를 활용해서 SC 제형으로 변경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알테오젠이 공급을 했고 이에 대한 옵션 대금을 알테오젠이 수령을 한다. 이런 내용인 거고 이에 따라서 최종 기술 이전 계약을 내년에 결정을 할 거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사실 지금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제약사랑 제품명이 비공개가 되면서 주가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강하게 추격 매수가 붙은 게 아니라 이제 이 기존에 있는 이 박스권 안에서 뭐 눌림 이후에 반등 정도 반등을 시도하는 정도의 반응만 나왔죠. 그러니까 이 흐름이 진짜 중요하긴 해요. 왜냐면은 이제 과거에 셀테리온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앞둔 상황에서 기대감이 막 형성이 되던 초기 구간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뉴스는 계속해서 나왔어요. 근데 주가는 단숨에 치솟지 않았고 오히려 조금 이제 눌림 속에서 재료를 소화하는 과정이 먼저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제 알테오젠 주가가 과열되지 않았다는 거는 이 재료가 이 단기 이벤트성 재료가 아니라 이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는 중장기 재료로 이렇게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옵션 계약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지 뭐 길게 볼 것도 없고 긴 내용도 아닙니다. 핵심은 딱 세 가지예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미 판매 중인 제품이다. 그러니까 임상 초기 단계가 아니라 기존에 상업화된 제품을 SC 제형으로 전환하는 구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공하게 되면은 개발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옵션 대금, 이 데이터를 주고 옵션 대금을 받았다. 뭐 요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파트너사에서는 바로 개발 준비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 내년에 최종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이 기대감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걸 기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계약 상대방사의 제품 경쟁 구도 관계로 회사명 및 제품명을 비공개로 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요. 단순한 뭐 신규 파트너사다 이런 게 아니라요. 이미 경쟁사가 있는 회사예요. 지금 계약 상대방사가 경쟁사에서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시장 안에서의 계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공지 내용으로 이제 어떤 회사냐 약간 이렇게 추정이 좀 가능해요. 근데 지금 이 경쟁 구도다. 이렇게 딱 명시를 했는데 알테오젠 지금 경쟁 구도 누가 있어요? 할로자임 있죠. 지금 최근에 이 주가를 말아먹게 한 제약사 할로자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건을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 상대 제약사가 어딘지 이미 시판 중인 제품이 있는 요걸 가지고 있는 회사고 IVA 제형을 SC 제형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경쟁 제품이 분명한 시장인 거고 히알루로니다제 기반으로 해서 SC
이 SC 관련된 경쟁 경험이 있는 회사다. 요렇게 조건이 어느 정도 추려지거든요. 이 내용상으로. 그러면은 후보군이 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죠. 일단 먼저 지금 알테오젠이랑 가장 크게 진행하고 있는 뭐 머크사 같은 경우는 뭐 키트루다 SC가 이미 알트비포에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 주력 파트너사죠. 경쟁 구도 때문에 비공개로 한다. 뭐 할로자임이랑 지금 진행되는 것 때문에 비공개하나라고 생각할 순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회사예요. 그래서 가능성은 좀 낮을 수가 있는 건데 그래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얘네는 이미 면역항암제라든지 항체치료제 관련 라인업이 많은 회사잖아요. 근데 이 SC 제형으로 전환하고 이게 속도가 어느 정도에 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아스트라제네카엔 중요한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 알테오젠과의 계약 이력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다이니치 상표도 주목할 만합니다. 예, 가능성이 높은 편이에요. 기존에 ADC 기반 블록버스터들이 있고, 그리고 경쟁 ADC 이 대비해서 투여 편의성이 약간 경쟁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SC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다이니치 상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이 할로자임과 엮인 거를 기반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가능성이 높은 거는 로슈입니다. 이 로슈 같은 경우는 이미 할로자임 기반에서 이 SC 제품을 다수 가지고 있어요. 이미 할로자임이랑 이제 SC 제형 관련해가지고 진행을 하던 회사인 거고, 근데 경쟁사들이 대부분 이 알트 비포로 해가지고 다 우회를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임상 진행되는 내용도 굉장히 많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SC 시장에서 로슈는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경쟁 구도이기 때문에 비공개다? 이거 그러면 로슈가 할로자임 눈치 보느라 지금 약간 비공개로 한 거 아닌가? 라고 추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로슈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지금 로슈가 된다 그러면 정말 중요합니다. 엄청 시장에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왜? 할로자임이랑 알테오젠이랑 싸우면서 이 SC 제형 관련된 요 시장 싸움에서 이미 할로자임이랑 진행을 하고 있는 로슈가 알테오젠으로 갈아타 기술력이 알테오젠이 더 좋은가 봐 라는 시장의 인식이라든지, 그리고 약간 주인이 바뀐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할로자임이 계속해서 태클을 걸고 있는 이유가 독점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건데, 같이 하고 있던 로슈가 알테오젠으로 넘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할로자임이 힘이 없다. 기술력이 알테오젠보다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SC 제형으로 전환하는 이런 기술이 필요한 다른 제약사들도 이제는 할로자임이 아니라 알테오젠을 먼저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존 시장에서 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반응이 제한적이었던 이유는 약간 기술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알테오젠 주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 올라갔던 자리에서 형성됐던 이 대형 매물대 하단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장기선 224일선이랑 같이 겹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자리예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는 사실 이게 아무리 저점이다라는 인식이 있어도 재료가 나왔을 때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재료 자체가 어느 정도 확정적인 이 호재거리여야 된다. 요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옵션 계약 같은 경우는 단순히 데이터를 넘겨주고 니네가 한번 해봐라 하면서 옵션 계약에 대한 그 대금만 지금 수령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 이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단순히 간보기성 이런 옵션 계약 같은 경우는 확정 재료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인식도 안 해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계약회사가 비공개가 됐잖아요. 회사명이.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이제 로슈맨 정말 좋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랑, 그리고 그게 아니라 다른 회사다 그러면은 뭐 나오던 거에서 추가 기술 이전이 나오는 거고, 이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요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그게
그런 뭐 변수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확정 재료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크게 튀어오르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다. 추격이 붙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옵션 계약 같은 경우는 기대감은 만들어주는 건 맞지만요. 이게 실적이나 마일스톤으로 바로 연결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흐름 같은 경우 옵션 계약이 이제 사실 기대감은 만들어줬지만 급등은 없었고 하지만 하방을 또 열어주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거래량만 체크하는 그러니까 저점에서 이제 악재에는 반응하지 않고 호재에는 조심스럽게 반응이 이제 간보기가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자주 나오는 수급 패턴이 그냥 나와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옵션 계약 나왔으니까 바로 슈팅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오산이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 다음 이 메인 재료로 해가지고 확정 재료로 갈 수 있는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거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 사실상 외국계 수급에서 대부분 티가 납니다.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정보가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회사에서 내용을 안 밝히는데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외국계는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이 정보가 많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외국계 반응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사이즈에 따라서 외국계 반응이 나오는 그 사이즈에 따라서 진짜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흐름인 건지 아니면은 정말 뭐 기존에 계약했던 뭐 머크사에서 나오는 추가 계약이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나오는 추가 계약이라든지 뭐 요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 혹은 뭐 계약 사이즈가 크니 작니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미리 좀 체크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자리 아직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비중 어떻게 실어요? 분할해서 무조건 접근을 하셔야 되는 구간인 거고요. 뭐 물론 하방을 열어주진 않았지만 지금 우리 시장에서 알테오젠 지금 자리 저점이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후속 이슈가 어떻게 접근할지 모르기 때문에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뭐 추가 옵션 계약에 대한 내용들 후속 이슈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해서 이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 사실 이거 대표이사 변경권도 약간 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준비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셀트리온도 똑같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과 비슷한 흐름으로 상장 진행되는 기대감은 있지만 상장 초기 구간에서 나오는 이런 뭐 물량 소화라든지 그리고 뭐 물량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주고 있는 거 현재 지금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26년 내년 됐을 때 최종적으로 기술 이전이 진행이 될 건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딘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지만 그런 계약 힌트 부분이 이제 뭐 외국계 창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왔을 때 요거를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정보가 풀리게 되면은 사실 이 26일 어제 나왔던 이 옵션 계약 관련해서는 단순 공지가 아니라 약간 예고 전조 신호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에서 나왔던 이 옵션 계약 공지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주가를 폭발시킬 수 있는 재료는 아니었어요. 아쉽게도.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이 구간까지 이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글로벌 제약사의 수요가 아직 알테오젠의 이 알트비포 요거에 대한 수요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던 부분인 거고 그리고 알테비포가 이 경쟁 구도의 한복판에 있다는 거 지금 할로자임이랑 알테오젠이랑 피터지게 싸우는 자리에서 아무래도 글로벌 제약사들이 대체적으로 이 알테오젠 손을 들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 요런 거를 조금 약간 미리 좀 예고편을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런 재료들이 지금 상황을 좀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자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무조건 뭐 흥분해서 막 미친 듯이 담고 뭐 이런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자리도 아니고요. 조용히 이 자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나올 확정 재료를 기다리는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재료들 많잖아요. 코스피 이전 상장도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거기 때문에 늦어지더라도 뭐 지금 뭐 연초에 나올 수 있다, 뭐 빨리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알테오젠 움직임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표이사 변경이라든지 이런 움직임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늦어서 뭐 정기주총 끝나고 3월에 4월에 진행을 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내 돈이 얼마나 묶이느냐, 얼마나 이걸 들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걱정이 생기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미리 좀 준비를 하고 계시면은 나중에 뭐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뭐 작은 이슈성 반등이 나올 경우에도 충분히 수익권 전환이 가능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신규 진입에 대해서도 좀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리 한번 싹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재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로 조금씩 안전하게 좀 담아 놓으시면 이슈가 터졌을 때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 알테오제는 지금 뭐 안 들고 있으면 안 되는, 안 들고 있는 사람이 바이오 종목 하는 사람 중에서 뭐 안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알테오제는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